익명의 사연입니다. 방송국 뉴스 편집실 귀신. 안녕하세요. 유튜브 알고리즘을 따라 이곳저곳을 클릭하다가 공포 실화나 괴담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손님의 무서운 이야기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예전에 경험했던 이상한 사건들, 지금은 잊혀진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귀신과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는 믿지 않습니다. 살면서 헛것을 본 적은 있지만 귀신을 본 적은 없었죠. 군생활 동안 초소괴담을 많이 들어보았지만 직접 겪은 적은 없었는데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40년을 살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귀신을 본 때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201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학교 졸업 후 여러 해 동안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면접에 실패하고 이력서 제출을 반복하다 보니 이번 한 번만 더 도전하고 안 되면 구직 활동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방송국에서 로이터 외신 번역 작가를 모집한다는 것을 보고 이력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영어 성적이 좋아서인지 면접이 끝나고 바로 출근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면접 도중 국제부 팀장이라는 기자와 또 다른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일하실 생각이세요? 2년 정도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1년만 버텨주면 고맙겠네. 근무는 5조 3교대인 거 들으셨죠? 이틀은 낮에 출근하고 하루는 밤샘 근무하고 또 이틀 동안 쉬는 거요. 워낙에 일이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만뒀거든요. 저도 이번이 마지막 구직 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적어도 2년은 채우고 다른 곳에 경력직으로 갈 생각이었죠. 출근 첫날은 밤샘 근무였습니다. 방송국 1층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바지에 뜨거운 커피를 다 쏟았는데 이것은 미래의 불운을 암시하는 징조였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이런 징조가 있었으면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집에 갔어야 했는데 후회가 됩니다. 이날 업무를 설명하던 번역 작가로부터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업무 설명하면 이런 일 할 줄 몰랐다면서 첫 출근 날에 바로 집에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무는 역시나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규칙적인 생활이 아니다 보니 시차 피로가 발생하여 모든 생활이 불규칙해집니다. 게다가 텃세도 심해 이전부터 근무해온 번역 작가들이 곧 저를 떠날 사람으로 봐서인지 제가 아무리 애써도 친해지기도 힘들더군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자 요령이 늘었고 밤샘 근무 중에는 다음 출근을 위해 체력 관리를 하며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잠을 잤습니다. 국제부 부서 한쪽에 비치 체인이 있었는데 새벽에 저만 있을 때는 거기서 누워서 졸곤 했습니다. 그렇게 약 1년 후 면접을 담당했던 국제부 팀장인 기자가 해외 특파원으로 출국하기 전 점심을 사주겠다고 하며 제게 말했습니다.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골칫거리였는데 고맙다. 그리곤 2012년 겨울의 어느 날 CCTV를 본 윗사람으로부터 국제부 부장이 한마디라도 들었는지 부서 한쪽에 있던 비치 체인을 치웠고 그때부터는 편집실에 가서 새벽에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나은 것은 보도본부에서는 밤에 불을 끄지 않지만 편집실은 끌 수 있었고 나름 소파도 있어 편하게 누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편집실에서 자는 첫날 새벽 2, 3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 12시부터 이 시간이 잠깐 한가한 시간입니다. 그때쯤이면 사무실로 돌아가 새벽 4시나 5시까지 사무실에 쌓여있을 외신 입력을 마쳐야 합니다. 늦으면 5시 출근 기자들이 아침 뉴스에 못 쓰기 때문이죠. 알람을 맞춰 놓았는데 휴대전화 폴더를 열어 시계를 확인하고 편집실 벽에 걸린 시계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편집실 천장에 단발머리 여자의 실루엣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게 있나 해서 휴대전화로 비추어 보고 제가 가위에 눌렸는지 팔과 다리를 움직여 보았는데 그런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편집실 입구에 있는 철문에 전등 스위치가 모여 있어 안에서는 불을 켤 수도 없었습니다. 단발머리의 여자는 천장에서 내려오는 끈에 목이 묶여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편집실을 빠져나와 화장실로 달려가 숨게 되었죠. 그날 이후 그 시간대를 피하게 되었고 저는 야간 근무를 하는 동안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편집실 사람들과 점심을 먹을 때 그 귀신을 본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안색이 달라지며 말을 못하는 것을 보니 분명 뭔가 있었습니다. 방송국 분장실 괴담쯤으로 치부할 거라 생각하며 물어본 것이지만 그 분위기 때문에 더욱 궁금해졌죠. 2011년쯤 나름 친하게 지낸 편집자가 있었는데 여성 편집자와 싸워 다른 곳으로 이직을 했기 때문에 전화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고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귀신을 목격한 이야기를 하며 혹시 아는 것이 있느냐고 말이죠. 그러고 보니 그때 힘든 근무 환경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누가 편집실에서 목을 맸다는 얘기는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아마 번역 작가였을걸요? 사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건데 저에 더 이상 그것이랑 관계가 없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방송국의 역사는 길었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원한을 품은 귀신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그런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쉬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일에 대한 열정이 식었고 밤 9시 출근인 밤샘 근무 전에는 조금 취해서 출근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저만의 직업 윤리가 있었기 때문에 매일 출근하기 전에 술기운으로 버텨야 하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불교신자였는데 제가 요즘 귀신을 본다고 하자 두세 번 쉬는 날에는 함께 절에 가서 기도를 하고 공양미를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를 앞두고 국제부 부서 기자들의 보직이 크게 바뀌었고 새 국제부 팀장과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밤샘 근무를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다른 시간대로 옮길 수 있나요? 아니, 남자가 귀신 때문에 일을 못한다고요? 다른 사람 뽑아서 메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대로 2년을 넘게 버티고 그만둬도 상관없지만 번역 작업에 익숙해져 그만두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 초에 마지막 양심을 위해 사표를 썼습니다. 밤샘 업무를 위해 술을 마시고 취해야 한다는 사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직하는 날 회사에는 새 여성 번역 작가가 출근해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단 한 번도 나쁜 감정을 가지고 회사에 연락한 적이 없고 회사에 대해 나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오히려 일할 기회를 주어 감사했고 제가 사라져 다른 번역 작가들이 더 편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애 첫 사직서를 제출하는 데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지만 비양심적인 사람이 된 제 자신을 보고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귀신을 본 경험입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하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그 부서에서 큰 소동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에 남았더라면 정말 힘들었을 수도 있는 시기를 잘 피했다는 점에서는 다행히 사직은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곳과 맞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맞지 않는 곳에서 억지로 일하는 것을 참기보다 가능한 한 빨리 그곳을 떠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